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1980년 흑백 영화 엘리펀트맨인데요. 이 데이빗 린치 감독작으로는 드물게 흥행에 성공했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예. 데이빗 린치라는 감독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 그 감독의 영화라니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또 1980년대 영화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풍스럽습니다. 19세기 시대고 중에 굉장히 철저한 작품이에요. 19세기에 실제로 살았던 조지 캐리 메릭, 존 메릭이라고 불리는 그 다발성 신경 섬유 종증을 앓고 있는 실제로 기형이었던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발성 신경 섬유 종증이라는 병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혹이 막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도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흉측한 몰골이 되는 거죠. 온 몸이 다 혹덩어리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존 메릭은 19세기에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서커스단에 팔리게 돼요. 그리고 마치 서커스단의 동물들처럼 우리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인간의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바로 그 존 메릭이 서커스단에서 엘리펀트맨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 광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엘리펀트맨이라는 이름도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흥행업자가 이 존 메릭이 너무나 기괴한 몰골인데 왜냐하면 어머니와 코끼리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코끼리한테 밟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인권 모독뿐만이 아니라 그를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극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되어서 온갖 짐승과 똑같은 그런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는 존 메릭을 의사인 프레데릭이 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네. 안소니 홉킨스가 연연을 한 그 프레데릭이라는 의사는 이 영화 초반에서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서커스단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어서 그래서 병원으로 그를 데리고 오면서 그를 치료를 하게 되고 주변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학계에 그를 발표를 하고 계속 그를 위한 그 무심양면의 배려와 정성을 쏟으면서 프레데릭은 의사로서의 명성도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존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죠. 그렇죠. 외모로서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저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알고 성경을 외우고 또 한 번 본 성당을 종이로 재현을 해놓는 놀라운 그런 예술적인 솜씨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한 신사고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 예술적인 감성, 따뜻한 인품, 그리고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까지 인간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미덕들을 그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앓고 있는 희귀병과 그로 인한 그의 외모로 인해서 그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병원에서조차도 경비원이 돈을 받고 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밤마다 그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가 한때 그 서커스단의 동물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 흥행업자가 다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서커스단의 악몽 같은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그가 이제 다시 구출을 받고 그리고 그가 소원을 했던 존 메릭이 정말 소원했던 여왕과 함께 뮤지컬을 보는 실제로 음악을 듣고 실제로 그 공연을 보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서서히 그의 생명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실제로도 존 메릭은 27세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머리가 전부 다 종양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나옵니다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뭐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잃어버린 권리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을 넘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자고 싶어요. Normal people, 정상적인 사람처럼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자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존 메릭은 그 모든 쿠션들을 걷고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처럼 침대에 눕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영화 엘리펀트맨은 충격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실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쳐야 될 난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영화는 담담하게 시대를 고증하고 또 감정적인 심파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면서 흥행업자와 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영화 마지막을 존 메릭의 아주 가장 소박했던 그러나 가장 절실했던 소망인 편안하게 평화롭게 잠들고 싶다라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그 엘리펀트맨이라고 불리는 존이 괴물인지 아니면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괴물인지 생각해 보게 되던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두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굉장히 흉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을 표현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슬리지 않는 외모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돈 주고 구경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자신이 아닌 타인을 무시할 수 있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괴물이라 부르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감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괴물일까요? 예, 이 엘리펀트맨을 보게 되면서 계속 보는 이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과연 보는 우리들은 그 안에 예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괴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괴물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인 그 라틴어는 매혹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한때는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괴물이 그러니까 약간 기형적인 외모의 사람이 탄생을 하면 이것은 신의 계시다라고 받아들여서 오히려 신성하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 괴물이라는 것을 매혹적인 것, 무언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특별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라는 어원의 괴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것, 무시해도 되는 것,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욕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이며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란 어떤 것인가를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괴물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한순간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존 메릭을 통해서 이 영화에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네.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데이빗 린치 감독의 엘리펀트맨. 그의 휴머니즘과 함께 이 흑백의 영상미학이 아주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데이빗 린치 감독의 엘리펀트맨은 존 모리스의 오리지널 스코어도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사용한 사뮤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의 여운을 오래도록 머금게 하는 탁월한 선곡이었습니다.